안녕하십니까. 진짜배기 아쿠아포니스를 알려드리는 아쿠아포니스 세미나의 최강자 피쉬 히어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왜 대한민국에는 아쿠아포닉스 전문가가 별로 없을까 또는 적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쿠아포니스는 물고기를 기르고 동시에 박테리아를 기르고 마지막으로 식물을 기르는 복합 영농이다. 물고기를 기르고 박테리아를 기르고 식물을 기르고 물고기를 기르고 박테리아를 기르고 식물을 기르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기르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도 거의 기르지 않습니다. 알아서 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식물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니스는 식물 이외에도 물고기와 박테리아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양식을 하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식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방식, 즉 물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방식 또는 가두리에 물고기를 담아서 기르는 방식이라면 물고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박테리아도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오히려 박테리아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니스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식물 그 둘 사이에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 이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길러야 됩니다. 식물 전문가 국내에 정말 많습니다. 농업대학도 국내에 수십 곳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자격증도 많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분들 모두를 농업 전문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식, 양어, 네, 일반적인 경종, 식물을 재배하는 농부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양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와 같은 곳에는 양식에 특화되어 있는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고 우수한 교수진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과 재배를 동시에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양식만 해도 먹고 사니까, 재배만 해도 먹고 사니까, 양식만 하기도 바쁘니까, 재배만 하기에도 벅차니까 굳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골프도 잘 치고 패러글라이딩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쿠아포니스 전문가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이른바 아쿠아포니스는 융복합 영농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빠뜨렸죠? 뭐 박테리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도 박테리아를 기르는 농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테리아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지 박테리아를 전문적으로 기른다는 사실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네, 미술까지 잘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네,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매도 좋고 성격까지 괜찮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사귀겠죠. 그래서 아쿠아포니스 전문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정책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쿠아포니스는 사실은 뭡니까? 양어를 하기는 하지만 양식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 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아쿠아포니스의 실제 수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식이 아닌 재배에서 나옵니다. 즉 농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해요. 얘는 변종 내지는 변태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니 식물을 기른다면서 물고기도 같이 길러요. 그럼 이거를 농림부의 입장에서 얘는 뭐지? 왜 굳이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농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양어 기반 재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무슨 얘기냐? 농림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쓸 때가 많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굳이 아쿠아포닉스까지 신경을 열심히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요, 농림부는.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입장에서는 농림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만큼 많은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으로 바다에 나가야 무언가가 가능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농림부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내수면 어업연구소나 또는 해양수산 쪽의 첨단양식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말은 어업이나 양식인데 재배와 관련한, 즉 아쿠아포닉스 쪽의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왜? 양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쿠아포닉스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내에는 왜 아쿠아포닉스 전문가가 거의 없을까? 또는 해외에 비해서 적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문적 또는 실무적 특성, 그리고 부처 간의 이권 다툼 내지는 부처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한번 풀어봤습니다.